교육비는 지출이 아니고 나에 대한 투자다. 정확히 정리 네. 잘 해주셨습니다. 네, 저 앞으로 투자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의 정보혜입니다. 오늘도 슈퍼개미 따라 부자 되기 위해서 이정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이세무사! 네, 오늘은 이정윤 대표님과 순소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날인데요. 순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부자 공부할 때 현금 흐름표라는 걸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표는 내가 1년 동안 얼마의 순소득을 모을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표. 근데 순소득 계산할 땐 결국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게 순소득이다. 네. 그럼 순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계산 구조상 총 수입을 높이거나 네. 또는 총 지출을 낮추거나 네. 뭐 이렇게 춤추는 것 같네요. 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은 간단히 생각해도 쉽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수입을 높인다는 건 내가 연봉 올해 2,500 받았는데 두 배로 내년에는 연봉 5,000 사장님 저 5천만 원 주세요. 그러면 나가 뭐 이렇게 네. 이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입을 쉽게 높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높이겠죠. 네. 고통을 수반하면서. 그리고 또 지출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오늘 한 달에 스타벅스 커피도 한 잔씩 먹고 뭐 삼겹살도 먹고 뭐 지하상가 가면서 이뻐 보이는 옷도 사고 네. 구두도 또 사고. 가끔씩 또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백화점에 가서 네, 옷을 살 때도 그쵸. 있고 그러면 1년에 정말 써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순소득을 관리하고 난 돈을 많이 모아야 돼. 그래서 하나도 안 써. 네.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네. 그럼 뭐 굶어 죽을 수도 없고 네. 빨개 먹고 다닐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지출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수입을 높이고 네. 총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네. 적정선에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수입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수입 종류들이 이제 제가 사실 세무사기 때문에 이 세법 구조상의 소득의 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 그리고 돈을 벌어주는 자산소득이 네. 뭐 은행에 돈을 저금하면 이자소득, 네.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소득, 그리고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임대소득.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소득 말고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사실 뭐 강연을 한다거나 네.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짧게 버는 일시적으로 버는 소득이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나는 몇 가지 소득을 갖고 있나? 네. 아마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예요. 보통 직장인들이 은행에 돈을 넣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나는 근로소득하고 이자소득 정도 갖고 있겠구나. 근데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네. 종합소득이라는 게 바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소득들을 합쳐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은행에 돈도 있으니까 이자소득도 있고요. 네. 주식을 있어서 배당소득도 네. 있고 뭐 또 작은 부동산이 있으니까 임대소득도 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니까 사업소득도 네. 있고 또 사업체에서 또 대표로서 받는 월급이 있으니까 근로소득도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책도 쓰고 강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타. 심지어는 기타 소득도 있어요. 네. 뭐 책에 인쇄도 나오고 네. 강의료도 나오고 네. 그래서 야 너 잘난 척 하느냐 그게 네. 아니고 네. 지금 네. 이 수업이 부자 수업이잖아요. 네. 사실 부자 옆에 있어야 부자가 되는 말처럼 된다는 말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소득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네. 그래 나도 다양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내가 만약 옷을 좋아하면 인터넷 쇼핑몰 할 수 있을까? 네. 아니면 내가 뭐 조금 건강하고 투잡을 뛸 수 있다면 또 투잡으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연구를 해서 좀 수입을 높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수입을 높이기 위해선 희생이 따르는데요. 네. 어떤 희생이 따르냐면 시간 투자라는 게 따르는 거죠. 네. 뭐 5시간 일하는 것보단 10시간 일하는 게 돈을 더 벌 테니까. 네.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수입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 반드시 수입은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수입이 높아도 지출이 또 높으면은 그러면 부자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출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완전 뭐 핵심을 짚으신 네. 거죠. 그래서 1년에 5억을 벌었는들 뭐 합니까? 5억을 쓰면 내가
모은 돈은 빵원인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100년이 지나도 부자가 될 수가 네. 없죠. 5억을 벌었는데 5억을 쓰면 그러면은 결국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것에서 얼마나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고 많이 남기려면 조금 써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를 많은 분들이 꼽고 있어요. 네. 지출 관리.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재테크가 부자 되는 거 1순위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네. 재테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재테크를 해요? 그렇죠? 그럼 지출 관리도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지출 관리 못 하지 않냐? 우리나라에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네. 돈을 10원이라도 매일 쓰고 있다고요. 네. 그 쓰는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가계부 같은 거를 쓰면서 체크를 하면 좋죠. 그러면 정말 내가 이런 거를 사기 위해서 내 월급의 뭐 10분의 1을 썼어? 막 후회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성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꼭 써야 되지 않는 돈들은 좀 네.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가계부도 좀 쓰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월급이나 이런 소득을 받으면 네. 한 달에 뭐 내가 뭐 300을 벌었다. 음.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아예 그냥 떼어놓는 거예요.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종교 얘기하기 말하면 뭐하지만 뭐 기독교에서는 11조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내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을 하는 11조가 있듯이 내 월급에서 10분의 1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완전 떼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갖고 뭐 또 보험료도 내고 뭐 저축도 하고 하면은 또 벌써 또 10분의 1이 생겼어. 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뗄 거 다 떼어놓고 쓰면은 과소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출 관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특히 실행력이 중요하니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네. 실천하면 됩니다. 네. 다 같이 실천합시다. 그러면요,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지출 중에 자기 관리에 필요한 교육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아껴야 하나요? 일단은 사실은 이건 좀 이제 요즘 좀 이제 유명하신 네. 이 재테크 전문가 분 중에 네. 자녀들의 교육비를 주식 투자를 해라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걸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교육비에 대한 그 절약 내지는 교육비가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중요하냐 해서 교육비는 전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결국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부자 공식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네, 네. 부자 공식은 지 R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지랄하자 부자 될 네, 때까지 이렇게 네. 말했는데 네. 거기서 말하는 G가 이제 소득 성장률, 네. 그로우스의 약자 네. G인데 소득 성장률이라는 건 나의 매년의 순소득을 높이자는 거고 네. 나의 매년의 순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지출만 줄여선 되지 않아요. 네. 지출을 빵원으로 줄인다 한들 수입이 늘지 않으면 네. 나의 순소득이 매년 증가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나의 수입을 늘려야 되고요. 네. 나의 수입을 늘리는 데는 결국은 자기개발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를 개발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몸값을 높이는 방법밖에 네. 없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네.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개발해야 되고요. 네. 또 회사에 다니더라도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서 내가 더 큰 월급을 받고 이런 경력 관리를 위해서라도 결국은 자기개발은 필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출은 정말 줄여야 되는데 네. 자기개발을 위한 지출은 1순위로 써도 된다. 그게 어찌 보면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나의 몸값을 키우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도 되네요. 그래서 네. 결국은 교육비는 지출이 아니고 나에 대한 투자다. 정확히 정리를 네. 잘해주셨습니다. 네, 저 앞으로 투자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정윤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순소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띠링띠링 띠링띠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